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죠. 그날 정신없이 문상객을 맞으며 인사하던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사랑이란 젊어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더군요. 진짜 사랑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온다는 거려. 62세 영자가 겪은 늦은 사랑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늦사랑에 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남편 이정호의 장례식 날.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의 빈소에는 온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찾아와 북적이던 그 자리. 그 속에서 오랜만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친구 박진우 씨였습니다. 영자 씨, 저 진우입니다. 정호와 친구였던. 서로를 바라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30년은 좋게 지난 얼굴.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던 순간 문상객들이 쉴 새 없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정신없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이 어느새 진우 씨의 모습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서 잘 살아보려 애썼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동네 슈퍼에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한 켠의 셔츠, 책상 위 오래된 시계,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담배 파이프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은 조금씩 무뎌졌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삶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왔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짧은 통화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나 오늘 회사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끊을게. 나중에 또 전화할게.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 남편의 사진만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젠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익숙해져 버렸죠.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이 가슴을 핥히고 갔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이 가슴을 핥히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박진우 씨와. 박진우 씨는 남편 정호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였습니다. 늘 붙어 다니던 사이였지만 진우 씨가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왕래가 뜸해졌고 연락도 멀어졌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3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어색하고 멈칫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사실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칠까. 서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서로 마주친 순간 잠시 멈춰섰죠. 서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서로 눈길을 피하다가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진우 씨가 머쓱하게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진우 씨 역시 10년 전 부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찻집이 있는데 잠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누가 볼까 걱정이 됐죠. 아니에요. 그냥 가볼게요. 하지만 진우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근처 조그마한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 한 잔을 함께하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의 조심스러운 말투와 미소에 괜히 마음이 놓이고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진우 씨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늘 조심스럽고 안부를 묻는 말투엔 어딘지 모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괜스레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사람과 이렇게 편안히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만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함이 더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우 씨와의 짧은 통화조차 기다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묘한 따뜻함이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외로움에 잠겨있던 제 일상의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마을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들판 끝 작은 정자에 앉아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정적의 시간조차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음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마주쳐 같이 장을 보고 또 어느 날은 우연히 마주친 김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문득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있는 내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누군가와 웃을 줄 몰랐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몰랐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이렇게 외로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냥 살아내느라 애써 외면했던 내 마음의 빈자리.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있었던 그 외로움이 지금에서야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 사이엔 말없이도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생겨났고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라고 괜스레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덧바르게 되고 평소엔 꺼내지 않던 옷을 꺼내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칼을 손질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스스로도 그런 내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우린 그렇게 서로의 곁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둘만 아는 작은 기쁨과 위로가 생겨났고 가슴 한구석에선 오래 잊고 살았던 설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이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랐습니다. 둘이서 읍내 찻집에 같이 있는 걸 봤다더라. 남사스럽게 뭘 저러나 몰라. 저번엔 둘이 웃으면서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누가 봤다더라. 어휴, 세상 말세야. 김영자 그 사람. 남편 친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참, 늙어서 저게 뭔 짓이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요즘 같이 장도 보고 다니더라. 아예 부부처럼 지내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병원 앞에서 둘이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봤다더라. 동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아휴,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얼굴 팔고 다니는 걸 보면 딸 자식도 안 부끄러운가 몰라. 결국 서울에 있는 딸 수진과 대전에 있는 아들 수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바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랑 만나고 있다는 소문. 저는 차마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고 싶으세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그 아저씨 만나는 거 맞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아프게 꽂혔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진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위로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 만나면 정말 아이들이 말한 대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우 씨의 전화를 드문드문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두려워서였습니다. 진우 씨도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져도 그는 매일 같이 집 근처를 지나다가 멀리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녁 무렵 살며시 문 앞에 따뜻한 생강차와 손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영자 씨,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일까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의 한결같은 모습에 문득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토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 씨의 다정함이 고마우면서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저렇게 독할 수 있지? 괜히 마을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해지면서도 진우 씨를 향한 마음만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좋아하실까? 하지만 조용히 듣고 있던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만해. 우리도 아버지 없이 외로운데 엄만 오죽하겠냐. 그 말에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이들을 마주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수연아, 엄마 마음도 참 많이 복잡하고 힘들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버거웠어.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 말 맞아. 엄마도 매일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다. 근데 말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외롭더라. 너무 외롭더라. 수연이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찾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누군가 옆에서 내 말 들어주고 내 하루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저는 서울에서도 이 동네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저도 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회사에서도 귀가 간질간질할 지경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정말 이 동네에 다시 발도 못 붙일 것 같아요. 수진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박혔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국 진우 씨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아무래도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진우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 이해해요.
하지만 전 여기 있을 겁니다. 혹시 영자 씨의 마음이 바뀌면 그때 우리 다시 봅시다. 아들과 딸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 아이들이 남기고 간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지는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 집에는 다시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남편의 사진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또 혼자네. 그렇게 쓸쓸함과 외로움만이 남은 밤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또 오래 연락 못했네요.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늘 잠깐의 통화로 끝나고 다시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문득 진우 씨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 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동네를 산책하던 저는 우연히 골목 어귀에서 진우 씨와 딸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한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우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진우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 본인이 엄마 곁에 있고 싶지만 내가 반대하면 물러서겠다고. 대신 엄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진우 아저씨 정말 그냥 기다리고 있대요. 엄마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무슨 말도 부탁도 안 한다고요. 그냥 기다리겠대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우 씨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저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진우 씨와 마주하던 마을 어귀 작은 정자. 늘 만나던 그 시간. 저는 조심스레 그곳을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진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안 나오시면 어쩌나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고 싶었어요. 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시 마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진우 씨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웃 김 씨가 또다시 험담을 늘어놓는 걸 듣고 수연이와 수진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동시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습니까? 혼자 외롭게 살다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죄예요? 남 걱정할 시간 있으면 본인 인생이나 잘 챙기세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죠. 그 후 수연이와 수진이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아이를 맞이했고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진우 아저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저는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솔직히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진우 아저씨 칭찬이 많더라고요. 참 사람 성실하고 진중하다. 평생 남의 험담 한 번 안 하는 사람이라더라고요. 혼자 된 뒤에도 어머니 봉양하고 동네 어른들께 인사성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절대 나서는 성격도 아니라서 믿음 가는 사람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엄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 말을 마친 뒤 수연이도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저도 수진이도 엄마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겨우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연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어렵더라. 엄마도 혼자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오늘 너희 둘 덕분에 깨달았다. 가족이 결국 내 옆에 있다는 걸. 엄마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지켜주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도 엄마 옆에 늘 있을게요.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진우 씨도 초대했고 수진이와 수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수진과 수연도 진우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아저씨, 저희도 이제 엄마 행복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수연도 힘줘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세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진우 씨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다시금 서로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다시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이는 진우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엄마 행복해도 돼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진우 씨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었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점심때면 작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나란히 마을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진우 씨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도 그런 진우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하루가 자연스레 스며든 삶이 되어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사이에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우리를 인정했고 손주들도 자주 찾아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진우 씨와 함께 마을길을 걷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붉게 물든 석양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생의 외로움은 여기까지야. 이젠 서로 따뜻하게 살아보자. 아이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가득 메웁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곁을 지키고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것.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도 이렇게 서로를 보듬고 바라봐주는 마음이 진짜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세상의 편견도 두렵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는 사랑. 우리는 그렇게 늦었지만 가장 진실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 사연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한 줄기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